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본부 초르기 사업단의 사업화지원본부장 김태형입니다. 좋은 발표 기회 주신 좀 감사드리고요. 어, 20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사업단이 제품지원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그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아까 인사말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셨지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서경원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사회 멤버시기도 합니다. 저희 당연직 이사시기도 하고 식약처 의료식품연구부의 손수정 부장님 감사드리고 저희 운영위원회 당연직 멤버시기도 한 과기부의 이병현 과장님, 산업부의 김현만 과장님, 복지부의 이만한 팀장님,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식약처의 박정호 과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분만 더 좀 감사 인사를 제가 특별히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런 이제 포럼이나 심포지엄 같은 행사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기획을 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제품화지원 거버넌스 통합 포럼에 대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연구과의 고동현 주무관님께서 전체 프로그램을 짜고 추진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주무관님? 네. 박수로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업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식약처 박정호 과장님 발표자도 있었지만 저희 사업단은 주무부처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그리고 식약처. 사실은 과기부, 산업복지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주무부처를 알고 계신데 식약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고요. 앞서 식약처에도 발표가 있었고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시켰습니다. 사업단이 현재 금년도 신규 과제를 포함해서 372개 과제가 나갔고요. 이제 뒤쪽에도 발표가 있겠지만 과제가 계속 숫자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숫자들을 좀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1내역부터 4내역까지 내역들이 있었고 5내역, 6내역 추가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 추경 사업으로 감염병 방역 기술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개 과제가 돼 있고요. 내역 사업은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고 발표 자료 중간에 좀 있었지만 간략하게 숫자만 좀 업데이트 시켜드린 형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내역은 시장 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이라 부르고 있고요. 프리미엄화 그리고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도 신규 발주를 포함해서 90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700억 정도가 금년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내역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의료 환경 선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금년 기준으로 해서 과제가 좀 늘었습니다. 90개로 좀 늘었고요. 476억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3내역은 의료 공공복지 구현과 사회문제 해결 형태이고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의료 격차 해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트랙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역시 과제가 좀 늘어가지고 이제 60개의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247억 정도가 금년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산역 사업은 이제 과제 수는 102개인데 아까 이제 식약처 발표자도 있었지만 이 중에서 식약처가 인허가와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준 13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상 지원 형태라고 과제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02개 과제 안에 13개 과제가 핵심적으로 인허가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 사업도 현재 27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방역기술 개발 사업도 저희가 TRL 8단계를 목표로 대부분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후에 또 발표를 해주시는 통합기술 지원 과제팀 그리고 규제 대응 지원 과제팀에서도 충분히 함께 협력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 업데이트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식약처 과제 지원팀들에게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인허가 과제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연구자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주로 이제 참석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각 기관에서 R&D 연구자로 또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이 현재까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소개 말씀 좀 드리고 연구자로서도 많이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9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구자분들 지원해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R&D 연구 자문 플랫폼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R&D 이외에 기존에도 많은 의료기기 R&D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의료기기 R&D 대비해서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R&D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맞춤형 연구 자문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연구과제가 다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사업단에서는 각 과제별로 다른 연구 주제, 연구 환경, 처해 있는 이슈 사항들을 과제 안으로 들어가서 과제팀, 연구자와 함께 사업단이 고민하고 이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단의 전주기 지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고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46건 과제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저희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68개 과제를 직접 리뷰를 했고 78개는 CRO 지원을 받아서 리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연구자가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던 연구 주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드리면 이 과제에 대해서 맞춤형 개선들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의미 있는 진척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금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특허 기술 사업화 지원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업단이 발주한 대형 과제 그리고 이 IP 리스크 분석을 희망하는 과제는 연구비 내에서 IP 리스크 분석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106개 과제가 IP 리스크 분석을 끝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측 중간에 보면 이 특허청 공고문을 캡처해 온 건데요. IP 리스크 분석이 끝나면 이후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특허를 추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걸 소위 IP R&D라고 부르고 있는데 특허청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행히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서 법무처 의료기 사업단 특화형 모델이 IP R&D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형 모델은 사업단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IP 리스크 분석이 끝난 과제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트랙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단에서 10개를 지원을 해드렸고 10개 과제를 지원해드렸고 금년에 12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까 성 교수님 발표도 있었던 기술사업화 부분도 저희 플랫폼 안에 편입을 시켜서 기술사업화 부분을 초기부터 논의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기초적인 활동이지만 IR에 대한 이런 강화 교육들도 저희 사업단에서 다른 팀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검사 비임상 지원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오늘 통합기술지원 과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3번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시험검사 비임상 쪽에 해당이 될 텐데요. 핵심적 역할을 해주시는 시험검사 기관들 그다음에 두 군데 천복재단 지원을 받고 협조관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3번 플랫폼 내용은 뒤쪽에서 거버넌스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허가 규제된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앞서 세 번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던 시험검사 비임상은 가장 많은 액티비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 네 번째 인허가 규제 대응은 가장 중요한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오늘 계속 논의됐지만 인허가 뿐만 아니고 신의료 평가 그리고 보험 등재까지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사업단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134개 과제 요청이 있어서 사업단이 직접 하거나 식약처, 네카 그리고 심평원 이런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금년에는 초반에 저희가 이런 신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받았고 106건의 과제가 지금 제한이 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뒤쪽에 말씀드릴 규제대응 지원팀과 함께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검토 요소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 개발부터 기술 문서, 임상시험 계획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사업단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일정 관리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도 사업단 스스로도 일정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한 내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82개 과제에 대해서는 보신 것 같은 상세 마일스톤을 함께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부 CRO 지원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제의 최종적인 목표
목표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는지를 정의하고 일정한 역사 내에서 필요한 단계들을 상세하게 노출해내는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각 연구자들께서 어떤 단계를 언제까지 넘어가야만 최종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이런 활동도 금년에 계속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진출 플랫폼입니다. 뒤쪽에도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의료기기 R&D 사업단이라고 해서 이 사업화 부분을 경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시장을 전제로 한 R&D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업단에서 믿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직접 비즈니스를 대신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지금 있고 어떤 요청사항들이 있는지를 저희 사업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렴해서 연구자분들에게 R&D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는 것이 이 플랫폼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여러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결과물들이 나오면 이 결과물들의 개별 비즈니스는 연구자분들이 하시겠지만 이 결과물들이 서로 연계되는 형태, 저희 내부에서는 패키지 형태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 패키지 모델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스토리를 붙이고 이 내용들이 함께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 활동들도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상학회 자문 플랫폼입니다. 아까 식약처 박성환 관장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실제로 인허가 완료 그리고 보험등재 완료는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가 비즈니스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요 요건이지 충분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는 임상 현장에서 선택을 받아야 활용이 될 수 있고 이 활용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여야만 또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 반드시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R&D 단계에서부터 서로 교류가 돼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년도에 저희 사업단이 대한의학회하고 협약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식약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44개 과제는 복수의 임상학회가 해당 R&D 과제를 컨설팅해주는 형태의 자문 유닛을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 30개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대한소화기학회라고 큰 학회가 있는데 대한소화기학회 충기학술대회가 있고요. 이 충기학술대회에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저희 사업단이 공동 심포지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대한소화기학회와 관련된 3개 R&D 과제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 3개 과제가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업단에서 주력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홍보 플랫폼은 이제 금년에 새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아까 이제 주제 발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실적 홍보는 결국에는 연구자분들이 만들어주는 성과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연구자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형태가 성과 홍보 지원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금년에 이제 새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교육 정보 제공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CEMDR이나 IBDR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이제 요청들이 사실 많이 있고 사업단이 이런 교육 활동을 직접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정부기관이나 유관기관, 유관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사업들이 가능한 범위에 취합을 해서 연구자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알려드리면 적시적소의 연구자분들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비스 하겠다는 것이 이 플랫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플랫폼은 열린 소통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활동들을 사업단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연구자와 실제 시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대기업 종합상사와 같은 이런 팀들 간의 교류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류 활동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제가 뉴스레터라는 것들을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논의가 됐었지만 KB데스크라는 저희가 온라인 연구자 지원 포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미 이제 오픈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내용들을 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KB데스크의 모델이 되겠고요. 저희가 여러 유관 기관들과 우리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앞서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 오늘 그 포럼의 주제가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약처가 지원해주고 계시는 13개 과제가 저희 사업단 활동 안에서 어떻게 편제되고 서로 연계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 과제는 아까 자료도 있었고요. 대략 4개 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기술 지원, 규제 대응 지원, 그 신뢰성 표준 이렇게 4그룹으로 네 개 그룹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통합기술 지원 과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아까 주신 TRL 테이블을 보면 TRL 1부터 9까지 통합기술 지원 과제가 다 커버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끝판단도 사업단 동일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단 R&D 과제는 지금 TRL 1, 2가 없기 때문에 3부터 9까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염두를 하고 있고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활동은 TRL 5, 6, 7, 8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단에 필요한 것들은 사전 활동으로, 후단, 양산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은 사후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산뿐만 아니고 서바이런스 같은 사후 시판후 활동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통합기술 지원 과제의 핵심적인 지원 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2년째 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KTC, 생공연, 동국대 팀의 감사와 지속적인 지원 활동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대응 지원 과제고요. 사실은 이건 금년에 식약처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소개가 됐지만 통합기술 지원 과제는 TRL 전체를 커버하는 형태임에 비해서 이 규제 대응 지원 과제는 TRL 7과 8에 집중하도록 기획이 됐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구자분들로부터 수요가 발생한 것들이 실제 사업단이 준비한 KMP 데스크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이 접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업단이 기본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스크리닝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K-메디허브나 K-바이오 헬스에 저희가 규제 대응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리게 되고요. 자문이 이루어지면 자문 결과가 다시 KMP 데스크로 접수가 돼서 이게 정보와 지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KMP 데스크를 거쳐서 인허가, 보험 등재, 그리고 신의료와 보험 등재까지 갈 수 있도록 이 트랙을 TRL 7과 8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규제 대응 지원까지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상학회는 조금 스펙트럼을 저희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실제 아까 피코 말씀도 주셨지만 액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TRL 7 후반부터 8에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임상학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단에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R&D 단계에서부터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R&D에 반영이 되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임상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후방의 가치사슬을 좀 촉진시켜주는 역할로 임상학회 자문 플랫폼들을 좀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저희 6번 플랫폼, 임상학회 자문 플랫폼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사업단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프로세스 맵을 한번 디자인을 해봤고요.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이 통합기술과 규제대응 지원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를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저희 사업단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RFP 준수 가능성이 있는, 준수가 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에 준수는 되고 있는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등급은 선제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사업단이 먼저 진행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통합기술 지원 과제, 규제 대응 지원 과제, 표준 과제, 신뢰성 과제에 필요한 협조들을 요청드린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규제 대응 지원 과제는 이미 이 프로세스를 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합기술 지원 과제는 아직은 이 프로세스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 프로세스의 반영을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수요를 발굴해서 진행하셨던 부분들은 기존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향후에는 KMP 데스크를 통해서 이력 관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로 발굴하신 것들은 자체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컨설팅했던 내용, 자문 내역들은 저희 KMP 데스크에 같이 남겨서 이 내용이 활동 실적으로 남겨지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식약처의 구체적인 질의 또는 식약처 이후 트랙에서 필요한 질의까지 이어질 수 있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백데이터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통합기술 지원과제, 규제대응 지원과제, 표준과 신뢰성 지원과제, 많은 과제를 시각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 지원을 왜 할지에 대해서 저희 사업단과 시각처를 물론 포함하고요. 사업단과 연구자분들 간의 소위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기는 언맷 니즈라는 이중적 수요로부터 출발을 해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인하과 보험 등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 과정은 될 수는 없고 이 과정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반가치 사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인허가를 받고 나서 시장에 들어가는 단계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난관을 거쳐야 되고요. 시장에 들어가도 오퍼레이션과 메인터넌스에 대한 방향, 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임상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이 제품은 만들어도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도 만들어지는 것이 소위 선순환 사이클이라고 보고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염두하고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를 저희 통합기술지원과제와 규제대응지원과제 팀에서 연구자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플랫폼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가치 사슬과 후반가치 사슬을 각각 편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고 식약처에 지원을 받는 13개 과제도 전방에는 규제대응과 통합기술지원과제, 표준과 신뢰성, 임상 쪽은 오히려 후반가치 사슬의 좀 역할을 많이 해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 기획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사업단은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전제하고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R&D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 하고요. 좀 시각처 지원을 받고 계시는 과제 팀들에서도 같은 인사이트와 눈높이를 가지고 연구자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같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